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보험 Q&A. 두 번째 시간에는요, 김태호, 이탕용 이 보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보험 Q&A 두 전문가가 실제로 상담을 했던 이 사연을 함께 들고 왔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10년째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64살의 남자입니다. 지인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좋은 보험이라길래 그동안 보험 2건을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충분한지 부족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역시 신입 아나운서 시절 때 지인이 보험 설계사라고 추천을 받아서 가입했던 보험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상담하다 보면은 지인이 보험 설계사에서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할 때 보장 분석이라고 하여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보장이 있는지 파악부터 하게 됩니다. 네. 이때 고객에게 이 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지인이 보험 설계사인데 믿고 좋은 상품이라고 하여 가입했다고 꼭 한 번씩 듣곤 합니다. 네. 사연 주인공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지인에게 가입한 사례 중에 가족력, 직업, 생활습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장을 잘 꾸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요. 위기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가 보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하시며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위기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가 보험이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함께 사연의 주인공의 보험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연 주인공의 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보면 총 2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2013년 51세에 가입한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2022년 60세에 가입한 치아보험 2건뿐이었습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만나본 보험인데 60대 분들은 보험이 막 이것저것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이분 같은 경우. 네, 보통 50대 전후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하나둘 마련하곤 하는데요. 사연 주인공은 평소에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 하나는 자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도 없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치아보험만으로 좀 위험을 대비하기에 충분할지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위험을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가입한 보험을 좀 하나씩 살펴봐야겠어요. 네, 2013년 51세에 가입한 유니버셜 종신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상해 사망 각 5천만 원을 포함해 질병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각 2,5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이 3대 질환이 뭐 암,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특약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사망에 대한 준비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치아보험은 정액형 보장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위 두 보험을 합산 보험료로 약 21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보장되는 금액이 큰 것 같지가 않은데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는데요. 순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할 부분은 위험보험료입니다. 사람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요. 따라서 매년 상령일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사연자는 51세라는 중년의 나이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된 거죠. 그러면 상령일이라면은 내 생일을 말을 하는 걸까요? 보험에서 상령일은 생일을 기점으로 6개월 앞을 뜻합니다. 즉 생일이 7월이 생일이라면 보다 빠른 1월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죠. 야, 내 생일보다 좀 빠르게 보험료가 오르는 셈인데 그러면 보험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좀 빠르게 이런 상황을 준비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상령일 전에 보험을 가입하라 권유하는 것이죠. 네. 보험 가입이 뭐 상령일보다 이전에 하는 것이 보험료가 낮고 같은 보장을 준비하려고 해도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보험은 나이 어릴 때 가입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젊을 때일수록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좀 적긴 하죠. 네, 맞습니다.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젊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 보험의 문제점은 뭘까요?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3대 질환,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더니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며 보완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다반사일 것 같은데 한 번씩 좀 보험을 그래서 좀 중간에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이 됐을까요? 일단 사연 주인공은 월 25만 원 정도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3대 질환에 대한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보험 강화를 해드렸는데요. A종합보험에서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각 1천만 원,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와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각 5천만 원, 위 네 가지를 주 보장으로 암에 대한 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진단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게 좀 연령대에 비해서 적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10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사연 주인공은 유병자에 속하게 됩니다. 병이 더 진행되지 않고 약으로 충분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반 보험보다 보장이 제한되고 보험료가 더 비싼 단점이 있죠. 네, 해당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또 다른 종합보험을 통해 암에 대한 대비를 해드렸습니다. 비종합보험을 통해 암진단비 1,000만 원, 암수술비 2천만 원,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AB 종합보험을 통해 총 진단비는 2천만 원, 암 수술비는 3천만 원,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단비가 크지는 않지만 이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가 좀 두둑하게 마련이 된 것 같은데 그럼 또 중요한 게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이 역시 간편종합보험을 통해 대비해 드렸는데요. 뇌혈관 진단비 500만 원,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500만 원, 순환계 질환 치료비 2천만 원, 수술보장 특약 500만 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진단비 보장이 조금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순환계 질환 치료비를 통해서 혈관 질환 치료비를 확보를 했고 또 수술 보장 특약을 통해서 회당 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진단비 보험료보다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게 되지만 최초 발병 시 한 번만 지급되는 진단비와 다르게 치료와 수술 1회씩 보장이 되고 연간 반복 지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혈관 질환 특성상 한 번 발병되면 재발하기 십상인데요. 때문에 치료비, 수술비 특약을 마련해 놓는다면 보장 기간 동안 재발에 대한 염려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3대 질환을 중심을 두고 있는데 3대 질환을 준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사망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녀 사망률 1위는 질병은 압도적으로 암이 높았고 뒤를 이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남성 암 사망자가 여성 암 사망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게 좀 충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남성은 37.7%, 여성은 34.8%가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3대 질환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연령대별 질병 사망 통계를 보면 악성 신생물, 즉 암이 1위였고 그 뒤로 심장질환이 순위를 차지했고 뇌혈관 질환 또한 5위 안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3대 질환에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유증에도 좀 그 큰 질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었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연 주인공의 경우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4세대 실손보험에도 가입하셨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실손보험의 본질적인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는 명확합니다. 실손보험으로 1호비 부담을 덜어낸 후 본인 부담비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등의 정액 보장을 통해 메꾸게 된다면 의료비 부담은 확실히 덜어낼 수 있는 셈이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좀 함께 구성을 해라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는 거였네요. 자,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한 사연 주인공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인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나 자신을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네, 대비를 해두느냐 안 해두느냐의 차이는 당장 체감할 수 없지만 추후에 위험이 닥쳤을 때 큰 진가가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험 점검을 통해서 모자란 보장을 강화하는 시간 함께 가져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도요 이 보험 전문가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연 그리고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을 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험 Q&A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고요.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